안녕하세요, 방가원입니다. 오늘은 고급 중국어 수준인 분이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적성에 맞는다거나 혹은 인생 목표여가지고 공무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더 유용한 정보입니다. 아는 분은 다 알고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는 그런 공무원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어 경찰 공무원 시험인데요. 이 시험의 가장 특이한 점은 1차 시험에 외국어 시험만 본다는 거예요. 법 관련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외국어 경찰 공무원은 흔히 의사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경찰의 계급은 순경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채용 분야가 외국어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어, 안보수사 외국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보수사 외국어는 신설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채용하는 언어나 인원은 매년 다른데요. 우선 2020년 상반기 공고를 보면요. 외국어만 채용을 했습니다. 안보수사 외국어는 이번에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외국어에 어떤 언어를 뽑았냐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타이어, 프랑스어, 싱할라어, 우르드어, 크메르어 이렇게 채용을 했고요. 중국어가 6명, 영어 5명, 베트남어 5명, 그리고 우즈베크어 3명, 나머지 언어가 다 1명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 오른쪽에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식으로 지방청별 채용 예정 인원이 적혀 있어요. 시험 접수를 하실 때 어느 지역에 응시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때 자신의 주소지와 전혀 상관없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머리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안보수사 외국어 시험이 없었지만 만약에 외국어와 안보수사 외국어 두 개의 채용 분야가 다 공고에 올라와 있다 한다면 둘 중에 어느 분야에 가게 되느냐는 통합 선발을 한 후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 분야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일정과 유형을 한번 보실게요. 이 시험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시험은 외국어를 보시면 번역 시험과 회화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차 시험은요. 신체, 체력, 적성 검사이고요. 3차 시험은 응시 자격 등 서류를 심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시험은 면접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와 함께 좀 같이 보실게요. 먼저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를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1일간 진행이 됐고요. 1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은 번역 시험과 회화 시험으로 나뉘는데요. 이 번역 시험은 4월 25일에 진행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면 3월 2일에 원서 접수가 끝나면 한 달하고 23일 정도 있다가 1차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가 4월 29일에 발표가 되면 그날 바로 회화 시험에 대해서 시험 공고가 뜹니다. 그러면 이 번역 시험의 합격자에 한해서 회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화 시험은 합격자 발표 후 바로 또 5일 뒤인 5월 4일에서 7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 합격자 발표도 그 다음날 바로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나 아니면 시험이 진행되는 그런 일수는 매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시험에 회화 시험에서 합격한 분에 한해서 2차, 3차, 4차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2차, 3차, 4차에서는 2차 체력 시험에서 꽈락이 나는 경우만 제외하면 불합격과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4차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최종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방금 보신 이 공고는요.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각해지기 전에 나온 공고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확산되면서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번역 시험은 시험 시간이 총 50분이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기,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문장 개수나 난이도, 길이 이런 것들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문장 2개, 그리고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장 2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답안지는 펜으로 작성해야 하고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도중에 답안지 교체는 할 수 있는데 답안지를 교체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는 기존의 답안지는 아예 폐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무조건 새로 받은 답안지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2010년도에 한국외대 통대를 준비하는 그 해에 이 외사 경찰 시험을 처음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뭐 한번 봐보지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외사 시험이 번역 시험과 회화 시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요. 사실 외대 통대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라면 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이 시험을 붙었어요.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통대 시험
시험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되게 다양한 스킬을 요하는 그런 시험 준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붙는 게 당연했죠.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외사경찰 시험은 번역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회화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봤던 2010년도에는 번역 시험과 회화 시험을 다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적을 합산해서 1차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2차, 3차, 4차까지 다 시험을 봤는데 2차는 체력 시험이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또 기본 체력이 좋기 때문에 뭐 크게 준비하지 않고 또 괜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4차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차 시험은 한국어로만 진행이 되는 개별 면접과 단체 면접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고 저는 또 대답을 했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경찰이라는 조직에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를 그쪽에서도 면접관들이 캐치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 어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기관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그렇게 근무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이란 조직에는 저는 더 안 맞는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이거는 뭐 제 변명일 뿐이고 어쨌든 그렇게 최종 시험에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붙어도 갈 수가 없었던 게 그 해에 통대 시험을 또 붙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외사경찰이라는 이 시험보다는 통대 시험이 더 제 인생 목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물 흐르듯이 통대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외사시험은 탈락은 했지만 시험을 현장에서 다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외사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애들도 좀 컸겠다. 오랜만에 또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2020년에 제가 또 이 외사경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참여해보니까 난이도는 중보다 조금 더 쉬운 중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험이 10시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저는 10시 35분쯤에 모두 다 번역을 끝내고 다 답안지 썼어요. 근데 제 답안지를 딱 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래가지고 15분이 남았네? 답안지를 교체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손을 듭니다. 저 답안지 교체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새로운 답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옮겨 적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험이 되게 절실한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막 시험이라는 그 특유의 긴장감 그리고 내가 이걸 꼭 다 적고야 말리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이 10시 50분이 돼갈수록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혼자 또 착각을 한 게 시험이 60분인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절실하지 않은 자의 최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못 적었어요. 제가 다 번역했던 거를 이제 3줄이 남은 거예요. 3줄이 남고 못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땡땡 울릴 때 제 답안지를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저 이거 내면 안 될까요? 이거 교체하기 전에 그 답안지 그랬더니 정말 냉랭하게 찢어버렸던가 뭐 X표를 쳤던가 하여튼 그건 폐기가 되고 제가 새로 받은 다 못 적은 그 답안지를 가져가셨어요. 세줄을 못 썼는데 그거 붙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선 떨어졌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또 감점 요인이 뭐가 있냐면 제가 외대 통대를 졸업한 지 지금 9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9년 동안 제가 직접 손으로 이 중국어를 써본 적이 한 10번도 안 돼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기억이 안 나는 게 한 3-4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감점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붙으면 문제였던 게 뭐냐면 이 시험이 다 평일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 시험에서 붙은 분들은 회화 시험을 보잖아요. 회화 시험도 평일에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또 겹쳐서 어차피 회화 시험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이 시험에 참여하려고 하시면 이 시험이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